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고요. 제 옆에는 SK 와이번스의 최고 담당 기자 김태우 기자가 옆에 와 있습니다. 자, 김태우 기자 잘 지내셨나요? 1월 30일에 플로리다 들어와서 네. 지금 이제 19일이죠. 한 20일 됐는데 힘드네요. 여기는 플로리다고요. 저는 오늘 네. 왔습니다. 네, 여기 플로리다입니다. 지금 뭐 네. 뒷 배경이 뭐 진짜 굉장히 좀 다르지 않아요? 네, 뭐 뭐 이렇게 좀 한국하고는 다른. 한국하고는 다르죠. 하면 네, 그렇습니다. 김태우 기자. 근데 날씨가 일단 어때요? 플로리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플로리다 애리조나 날씨가 다 좋으니까 근데 비가 조금씩 오기는 와요.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막이라 사실 비가 거의 안 오는데 그렇지. 플로리다는 이제 바닷가 쪽이니까 비가 조금씩 와도 뭐 좀 지나가는 비 뭐 이렇게 해서 훈련하는데 특별히 지장이 있는 거 오늘도 비가 좀 오더라고요. 저도 네. 운전해서 오는데. 맞아요. 오늘도 저도 이제 더니들에서 이제 유엔에서 취재하고 이제 여기 지금 베로비치에 왔는데 음. 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좀 지나가는 비였던 것 같아요. 플로리다 날씨가 대부분 다 그래요. 볕이 뜨거운가 봐요. 진짜 많이 탔네요. 이게 사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게 좀 흐렸거든요. 플로리다가 그래서 좀 선크림 안 바르고 괜찮겠지 뭐 이러다가 방심하다가 탔는데 좀 있으면 저처럼 돼요 이제. 이거 자꾸 건들지 마세요. 흔들려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냈습니까? 1월 31일 날 입국했으면 이제 20일 딱 지나는 20일 딱 지났네요. 1월 30일 날 들어와서 뭐 기아 SK 지금 플로리다에 지금 훈련하고 있잖아요. 포트마이어스 베로피치에 들렸다가 김광희 선수, 류현진 선수 취재하고 네. 이제 다시 이제 넘어와서 저는 이제 SK 2군 좀 취재를 할 예정이고요. 네. 애리조나 잠시 들렸다가 귀국하는 일정입니다. 진짜 귀국일이 너무 안 오네. 귀국일이 진짜. 곧 옵니다. 곧 옵니다. 네. 아니 지금 온 사람이 뭐 그런 얘기를 옵니다. 하면 위로가 안 되죠. 저는 한 3월 1일까지 여기 현장에서 있을 예정인데 일단 얼마 안 했네 하면. SK 와이번스 캠프 분위기는 어때요? 캠프 분위기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이제 한 5일 정도 취재를 하고 이제 갔었는데 담당하면서도 좀 뭔가 좀 분위기를 바꾸려는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난해 사실 뭐 좀 8승 1무 그러니까 1무 57 몇 패야? 하여튼 88승을 했는데 사실 55패. 88승을 했는데 우승을 못한 건 굉장히 그러니까. 비극이거든요. 이게 있을 비극이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선수들이 많이 반성을 하고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 그다음에 구단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이 사실 있었잖아요. 2018년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면서 사실 좀 바꾸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이제 선수들 생각이 좀 많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선수들 몸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정말 선수들이 이게 사실 이거 뭐 웨이트. 이걸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클럽하우스에서 선수들이 이제 좀 이렇게 위통 벗고 다니고 사실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 취재진 해봐야 대부분 다 남자고 그렇지. 다들 이제 오래 봤으니까 네.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보면 정말 몸들이 다 좋았어요. 상체가 많이 웨이트를 정말 많이 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그 웨이트 좀비란 말이 떠돌고 있던데 웨이트에 미쳤다. 웨이트에 삼매경에 빠진 선수들이 뭐 최정 선수도 있고 그런 선수들이 진짜 웨이트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던데. 그래서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몸이 다 좋아진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뭐 그리고 생각들도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런 것들이 좀 전화 위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SK 팬들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바로 킹엄, 핀투 이 두 외국인 투수의 9위 불펜 피칭을 했고 라이브 피칭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땠어요? 킹엄 선수는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 기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을 해준 다음에 10승 이상. 일단 풀타임으로 뛴다면 뛴다면. 뭐 중간에 부상 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풀타임으로 건강하게 뛴다면 10승 정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키가 크잖아요. 키가 그렇죠. 큰데 뭐 어쨌든 뭐 나오는 각도 같은 것도 굉장히 괜찮고 변화구가 다 4가지 구종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 구종에 이제 뭐 이를테면은 의존한다든지 뭐 그런 거 없이 여러 가지 구종을 쓸 수 있는데 그 변화구들의 구종 자체가 전체적으로 기본 좀 하는 것 같고 김영범 선수는 좀 상수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상수. SK가 또 워낙 또 오래 봐왔던 선수니까 예. 이제 핀토 선수가 사실 좀 변수인데 제가 솔직히 이렇게 뭐 이거는 뭐 부담 관계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모아님도 제가 듣기로 그런 말도 도가 되면 안 되는데 도가 되면 안 되는데 핀투 선수는 좀 키우려고 데리고 왔다는 이런 말도 있어요. 일단 젊잖아요. 젊고 패스트볼의 무브먼트가 워낙 좋아요.
그러니까 킹엄 선수의 패스트볼은 똑바로 오는 공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2kg인데 네. 싱커성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싱커 투심,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선수들이 봤을 때 투심으로 볼 수도 있고 싱커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우타자 몸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공들이죠. 그러니까 말려 들어가요. 살짝 이렇게 보여요. 그게 보일 정도로 무브먼트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야구를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렇죠. 예. 저희 같은 사람이 뒤에서 봤을 때도 예. 좀 말려 들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무브먼트가 좋고 사실 그래서 몸에 맞는 공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렇죠. 근데 KBO 리그 투수들이 몸쪽으로 그렇게 주구장창 이게 승부하는 투수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국내 선수들은 특히 몸쪽에 대해서 좀 많이 부담을 갖거든요. 맞죠, 근데 맞죠. 뭐 핀토 선수가 그런 측면에서 좀 생소함 간의 장점이 있을 것 같고 좀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변화가 하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연경혁 감독이 좀 자신하는 게 그걸 장착할 수 있다. 한국에서. 산체스 선수도 사실 그렇지. 포크볼을 했잖아요. 사실 네, 그 2년차에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핀토 네. 선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재현 선수 얘기 들어보면 체인지업이 두 가지로 떨어지는데 몸쪽으로 떨어지는 체인지업도 있고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체인지업도 있다. 이제 바깥쪽에 슬라이더 같은 게 하나 있으면 굉장히 좋을 텐데 사실 뭐 그거는 뭐 그래서 그게 있었으면 사실 여기 안 왔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좀 핀토 선수는 지켜봐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올해만 어느 정도 좀 잘 넘긴다. 이럴 때면은 160이닝에서 180이닝 던지고 한 10승 정도에서 재계약을 그렇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분명히 내년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체스 선수랑 되게 좀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게. 그 비슷한 과정 같은 것들이 첫해 8승인가 9승하고 지난해 이제 17승을 했는데 맞아요.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젊으니까 사실 2년 3년 계속 쓸 수 있는 투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전성기가 아직 안 왔던 투수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만한 구성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화면이 흔들려도 예, 양해를 죄송합니다. 부탁합니다. 제가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자꾸 제가 치네요. 이걸 하면서 이게 안 치려고 우리가 해도 데스크 치는 거에 익숙해갖고 저희가 좀 예, 예. 직업병입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오선발 김태우는 확정적이다. 아니 기사를 봤어요. 김태우 기자가 근데 팬들의 질문 답하는 그 기사를 봤는데 확정적은 아니고 연결 감독이 하는 말은 한 70 정도, 그러니까 70% 중에 7 정도는 김태훈 선수한테 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그거는 캔버라 캠프 때부터 정말 많은 코칭 스태프가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김태훈 선수를 선발로 쓸 것이냐. 사실 지금 선발로 가서 제일 성공하는 선수가 김태훈 선수 확률이 맞습니다. 제일 높은 건 사실이니까. 근데 김태훈 선수가 빠져버리면은 불펜에 이제 좌한 필승조도 하나 그렇죠. 이제 부족해지고 또 잘하던 선수를 뺄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됐었는데 어쨌든 김태훈 선수를 선발로 이제 준비를 한다고 이제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김태훈 선수가 180이닝, 200이닝 이렇게 던질 수는 없잖아요. 뭐 제가 볼 때는 150이닝 정도 던지면 그게 맥시멈인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성공인데 아마 2018년 김광희 선수 많이 기억하실 텐데 김광희 선수도 뭐 3-4번 던지고 열흘 쉬고 보름 쉬고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투구수 관리 관리도 하고 이제 아마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역 감독 생각은 이제 그거를 누가 이제 메워준다 이제 뭐 여기서 이원준 선수, 김주환 선수, 뭐 오원석, 뭐 백승건, 최근에 또 급부상한 이건우까지 이게 5명 선수를 대기를 시켜서 여러 가지 써보려고 하는 것 같고. 김태훈 선수가 사실 선발에서 또 뭐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대기 자원들은 많이 좀 준비를 하고 있다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라이브 피칭 내일 하는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저도 이제 더니든 가트가 지금 오늘 한 3시간 전에 도착했거든요. 오늘 들었을 때는 내일 청백전이죠. 그러니까 첫 청백전 선발은 이원준, 김주환. 지금 오선발 경쟁하는 선수들 두 선수가 선발로 나서서 한 2이닝 정도 던질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0일. 한국 시간으로 21일이었어요. 21일.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다음에 근데 김태훈 선수가 빠지면 일단 서진영 선수, 그다음에 하재훈 선수는 이제 그대로 오고. 그렇죠. 그러면 젊은 불펜 투수들이 좀 활약을 해야 되는데. 일단 김태경 선수에 대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김태경 선수가 투구 폼도 좀 바꾸면서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김태경 선수가 굉장히 꼬아가지고 뭘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던지는 투수였잖아요. 사실. 근데 그래서 밸런스가 좀 많이 흔들리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아마 팬들 뭐 시즌 때 보시면은 확 달라진 게 느껴지실 거예요. 뭐 헤드 포지션이라든지 랜딩 포지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안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구속이 좀 덜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김태균 선수가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 1, 2km 정도 줄어도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제구에 안정감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김태균 선수 볼 좋아요. 지금 김태균 선수가 사실 뭐 저희가
뭐 선배도 그러시지만 알면서도 기사를 이제 못 쓴 것들이 이제 팔꿈치 뭐 뼈 조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맞아요. 예. 2년 고생을 했어요. 근데 네. 어쨌든 이제 뼈 조각 다 뽑아냈잖아요.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음. 김태경 선수도 더 이상 뭐 핑계 댈 것도 없고 그렇죠. 지금 네. 유일하게 안 터진 네. 선수. 물론 SK는 합류는 뭐 늦게 했지만. 네, 그 김태경 선수 하는 말이 이제 더 이상 핑계 댈 것도 없고 팔꿈치 통증에 대한 음. 핑계를 댈 것도 없고 그다음에 예전보다는 나에 대한 기대치도 좀 줄어서 좀 부담도 좀 덜하고 정말 올해는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태경 선수는 좀 기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불펜이 너무 좋아요, 사실. 기대되네요. 네. 이용구 선수가 백업 포수로 좀 가장 가깝게 다가서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재원 선수는 주전. 뭐 이거는 뭐 100경기 이상 확보. 뭐 100경기 이상 확보가 된 거고 이제 영역 감독 같은 스타일 힐만 감독님도 마찬가지였지만은 포수 2명 넣잖아요. 이제. 그렇죠. 네, 포수 2명을 넣는데 한 그죠. 자리가 누구냐라는 건데 사실 뭐 전체적인 실력이라고 해야 하나? 뭐 그런 것들은 이용우 선수가 더 높을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의 실점 감각은 이용우 선수가 더 낫거든요. 이현석 선수는 얼마 전에 이순철 감독이 와서 해설위원이 와서 보고 저 선수 누구야? 라고 했을 정도로 근데 이현석 선수가 기본적으로 수비력이 굉장히 좀 안정된 선수고 사실 이재원, 이용구, 이현석 3명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수비력은 이현석 선수가 제일 전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코칭 스태프의 의견도 뭐 그런 의견이 아주 마냥 틀린 얘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현석 선수가 경찰청 가서 방망이도 좀 많이 좀 늘었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이거 되게 치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이번에 SK 포지션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장은 뭐 SK 백업 포수가 10억 경기나 정규 시즌 개막 엔트리에는 뭐 이현석 선수가 들어갈 수는 있어도 실전 감각이 좋으니까. 네. 근데 뭐 1년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이 두 명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게 팀에선 좋은 거죠. 그렇죠. 이재원 그렇죠. 선수도 자기 좀 될 거고. 박경원 수석 코치도 잠깐 만났는데 둘이 경쟁이 치열하다. 네. 지금은 누가 낫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창평 선수가 내야진에서는 또 가장 칭찬이 자자한. 타격이 워낙 좋대요. 아니 이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춘모 코치가 얘기를 하는데 박정훈 선수가 커브 몸쪽으로 말려 들어가잖아요. 커브를 던지면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데 보통 타자들은 뭐 이렇게 피하거나 뭐 이렇게 할 텐데 김창평 선수는 방망이를 몸에 붙여가지고 쳐서 이거를 페어 그라운드로 보내는 것도 모자라서 우중간으로 날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격은 타고났다. 이거는 뭐 모든 관계자들이 인정을 하는 거고 정말 훈련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김창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 뭐 팀 훈련 다 하고 저녁에 또 야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방망이 치고 수비 훈련하고 정형 김창편 선수가 야수 중에는 제일 훈련량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김창편 선수는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루에서는 김창평, 최양 이 어쨌든 두 명이 경쟁을 하거든요. 숏은 네. 김성현 선수하고 정현 정현 선수. 선수. 네, 뭐 어쨌든 김창평, 최양 선수는 둘 다 좌타자고 뭐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사실 이런 건도 쭉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번 스프링 캠프는 굉장히 치열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김태우 기자가 보면은 한 명 딱 찍어달라. 우리가 지금 언급한 선수 말고 한 좀 소개해주고 싶은 선수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아무나. 한 예, 명? 아무나. 일단 김태우 기자가 딱 눈에 들어왔다. 눈에 들어왔던 선수는 저는 김주원 선수나 서상준 선수, 최재정 선수 이렇게 뭐 이렇게 젊은 투수들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을 딱 꼽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젊은 투수들이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애리조나에 상당수가 갈 것 같아요. 안탈라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기 지금 플로리다에 원래 이제 브랜턴 가기로 했는데 이제 베로비치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좀 5명을 내려놓고 간다. 다섯 그러니까 명. 애리조나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1차로 왔던 선수들이 5명을 놓고 간다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제 5명 누군가 떨어져야 하는데 젊은 선수들이 상당수 좀 살아남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서상준 선수는 애리조나에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서상준 선수가 작년에 거의 실적도 없고 했는데 그러니까. 워낙 체격이 워낙 좋고 그렇죠. 조상우 선수 어릴 때 생각이 난대요. 좀 그런 좀 그런 이미지예요. 느낌. 얼굴도 좀 비슷해. 얼굴도 비슷하고 머리 스타일도 좀 꼬물꼬물 비슷하고 맞아. 서상준 선수는 애리조나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젊은 선수들 다 좋아요. 최현 선수도 뭐 이작 선수랑 좀 흡사하다 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젊은 투수들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군 뭐 이 선수들이 다 1군에 갈 수는 없지만은 2군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은 올해 내년
뭐 내후년 혹은 뭐 군대 갔다 와서 음. 이 선수들이 나중에 좀 SK 마운드의 주축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줄 정도로 전체적으로 다 좋은 것 같아요. 김주훈 선수가 제일 좋대요. 김주훈 선수가 지금 컨디션은 가장 좋고, 가장 높고. 예. 근데 뭐 전체적으로 최대성, 뭐 서장 선수, 뭐 이건욱 선수, 이건욱 선수도 사실 처음에는 선발 들어갈 거라고 얘기 없다가 오늘 오니까 이건욱도 선발 후보에 들어갔다라고 할 정도로 좀 라이브 피칭에서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요. 모습들을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젊은 투수들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1, 2군 캠프가 같이 열리고 있는데 이게 2군 선수들한테 동기부여가 엄청나게 되고 있다는 이런 첩보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엄청나게 되죠. 왜냐면은 1군 감독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브래든턴에 있고 베로비치에 있었으면은 이게 같은 플로리다고 해도 차로 한 4시간 걸려요. 세네 3시간 걸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1군 코치스트가 볼 수가 없는데 지금 뭐 영역 감독 카트 타고 다니니까 1군 코치 1군이 여기 그렇지. 있으고 이제 2군이 네, 여기 네, 있으니까 네, 네. 카트로 하면은 뭐 한 뭐 3, 4분 뭐 이 정도면 가요. 그렇지. 하면 이제 그렇지. 언제든지 가서 이제 선수들을 볼 수 있고 혹은 평가가 좋은 선수들은 야 그럼 1군으로 맞아요. 보내봐 이런 식으로 해갖고 1군에서 또 볼 수 있으니까 2군 선수들한테는 엄청난 동기부여죠. 그러니까 이게 1군 선수들 1군 캠프에 신인들이 합류하면 막 무리하고 보여주려고. 근데 그렇죠. 여기는 1, 2군이 같이 있으니까 내가 굳이 무리 안 해도 내가 좋은 모습만 보여도 이렇게 1군 캠프에 합류하고 향후 이제 개막 엔트리, 시범 경기 엔트리까지 좀 들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또 1군 선수들은 긴장을 하겠죠. 2군 선수들 평가가 좋다는 말들이 나오면은 자기 자리를 뺏길 수 있으니까 그렇지. 긴장을 하겠죠. 뭐 이게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불가피하게 베로비치에 지금 1, 2군이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좀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프런트들이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하면 알겠습니다. 갑자기 취소된 상태에서 그렇지. 경기장을 어디다 구해? 솔직히 하면 그러니까 어디다 이게, 구해? 근데 제가 들으니까 네. 베르비치에서 또 많이 도와줬다고. 네, 여기 이게 제키 로빈슨, 지금 거의 네. 한 10년간 2년이 베르비치 이쪽 제키 로빈스 스포츠 콤플렉스인가? 아니 그 컴플렉스. 컴플렉스. 하여튼 그랬다는데 여기서 좀 비용 자체도 많이 절감을 해주고 좋은 그 기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전화 위복이 됐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SK 김태우 기자, 샤태우 기자를 모셔서 SK 얘기 들어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희는 자러 갑니다 이제. 네.